자, 이제 그 화법과 작문이 합쳐져 있는 5강에서 유형 연습 두 번째로 봅니다. 토론이 나오는데, 논제이자 주제가 바로 국가. 국가는 상업지구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특징들을 좀 정리해 보면, 찬성 측은 입론 부분에서 현행 규범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했는데, 반대 신문 단계에서 상대방, 반대 측의 논증 부분에서 그 타당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토론이 진행이 돼요. 반대 측은 일단 반대 신문 단계에서 상대 측의 해결 방안이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상을 발생시키는 그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있는 제도로 충분히 억제가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간단하게 처음과 끝부분을 정리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초고 성격의 수필글은요, 참관 후기에 해당이 되는데 당연히 주관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기도 하고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배려하면서 공감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 자신의 관점이 명확하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수필인데도. 그래서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하도록 좀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일단 가의 제시문을 보니까 첫 번째, 사회자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찬성과 반대측을 먼저 정리하는 것보다 사회자의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회자는요, 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책 논제예요. 정책 논제 확인이 되죠.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자라고는 정책 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논제, 사회자의 역할이죠. 그리고,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해 주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토론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죠. 토론 순서를 제시하는 전형적인 사회자 역할을 처음에 시작하고 있어요. 중간 부분에서도 충실한 사회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찬성 측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찬성 1과 찬성 2가 있을 수 있으나, 찬성 1과 찬성 2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찬성 1, 찬성 측은 찬성 1이 주로 얘기한 내용으로 나와 있네요. 자, 찬성 측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국가 상업지구의 젠트리피케이션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서 찬성 측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죠. 입론 단계에선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주장을 제시한다. 저 논제에 찬성하는 거죠. 그래서 억제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해서 현재 억제 정책 강화요. 억제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요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셈에서는 정보가 제시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낙후되어 있다가 상권이 활성화돼 쭉 읽다가 국립국어원입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낙후되어 있다가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임대료가 급상승하고 대규모 업체의 점포들이 이곳에 진입하면서 기존 점포의 임차인들이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 그죠? 사회적 현상을 제시하죠. 그래서 주장을 제시했고, 다음 두 번째, 이쪽을 좀 당겨서 할까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죠. 젠트리피케이션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풀이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정보의 출처도 역시 같이 제시하고 있죠. 국립국어원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방금 길게 읽었었던 내용. 임차인들이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 그죠? 요거는 어떤 쟁점이 되는 사회 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이 바로 뭐다? 임차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밀려난대요. 그래서 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밀려나는 현상인가요? 그래서 밀려나는 현상. 거기에 입주했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핵심 용어죠. 그래서 용어를 풀이하면서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출처가 제시된 거는 근거겠죠. 출처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현상에 대한 근거를 국립국어원의 낱말뜻 풀이로 연결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반대측이 여러 가지 좀 태클을 걸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상업지구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밀려난 임차인에게 경제 손실과 상실감을 안기고 높아진 임대료로 인해 새 임차인들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에 상권이 오히려 쇠퇴하는 문제까지 났습니다. 라고 해서 네 번째인가요? 자, 네 번째는 젠트리피케이션. 젠피션이라고 할게요. 젠피션의 문제점이죠. 젠피션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젠피션의 문제점을 뭘로 얘기하고 있나요?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 그죠? 예, 상실감과 상권 쇠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상인들에게 상실감과 상권이 쇠퇴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좀 길죠? 네, 찬성일이 되게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5% 이내 10년까지 연장 5% 이내 그걸 쭉 지나가서 쭉 지나가서 그러나 앞부분까지 그래서 현행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네요. 다섯 번째는 현재의 임대료 상승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현재 임대료 상승. 네, 인상률 5%, 10년까지 연장해요. 규정이 바로 뭐다?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5% 상승이죠. 5% 상승하는 걸로 임대료 상승 규정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현행법에서 임대료 급상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여섯 번째는 현 규정의 문제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행 규정의 문제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뭡니까? 범위가 임차인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자, 임차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란 내용이죠. 대규모 업체 점포 중에서도 협의와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점포가 있습니다. 자, 협의, 심의가 없는 거죠.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협의와 심의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내용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이에서 억제하는 정책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대규모 업체의 점포인데도 골목상권에 아무런 제한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점포가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규정의 문제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쉼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점포가 제한 없이 진입할 수 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가 골목상권에 제한 없이 진입을 한다는 내용이죠. 제한 없이 진입한다라는 점. 그래서 요거 임차인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협의나 심의가 없다. 대규모 점포가 제한 없이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1, 2, 3번으로 정리할 수 있죠. 찬성 측 1번이 굉장히 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대측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찬성 1로 또 갈 거예요. 찬성 1. 찬성 1만 찾아서 볼까요? 현행법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과 월세를 바탕으로 산정한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때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7번째는 네, 환산보증금인가요? 환산보증금이 초과가 되면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된대요. 그렇죠? 네,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반대측의 반대신문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반대측의 반대신문. 찬성 측의 입는, 그 다음에 반대측의 반대신문에 이어서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임차인이 반드시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돈이 많다? 아마 보증금 같은 거겠죠? 임차인이 부자인가 여부를 지금 문제 삼아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빚을 내서 비싼 임대료를 감수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자금 부담 능력이죠. 자, 임차인의 자금 부담 능력을 빚을 내서 사업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판단할 수 없음. 즉, 임차인이 보증금을 많이 내고 운영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가 과연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빚을 내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급작스러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불안이 있는 한 임차인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어서 임차인은 어떤 대상이라고? 임차인은 보호 대상이다. 보호 대상으로서 약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찬성일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마지막 찬성일 부분으로 갑니다. 대규모 업체의 대규모 업체의 점포가 골목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9번째죠. 마지막이에요. 자, 대규모 점포가 문제가 되나요? 자, 대규모 업체의 점포가 골목 상권 활성화의 기여? 요거죠. 네, 골목 상권 활성화에 과연 기여할 수 있는지 요거를 질문하고 있거든요. 네, 질문하고 있는데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묻는 부분에서 상대방의 단점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대측의 어떤 논리적 허점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 부분도 그래요. 반대측이 제시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허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찬성은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그런 논조로 가고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반대측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쪽을 좀 지워서 아이고, 그쵸? 네, 여기 다 지웠네요. 어쩔 수 없죠. 이런. 그래서 네, 여기까지. 기왕 이렇게 된 거 반대측 여기에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찬성 측이고 그 번호가 3번이죠? 네, 3번에 반대측을 여기에다가 해보겠습니다. 네, 반대측의 내용 앞부분에도 중간 부분에 여기에서 좀 길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반대측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대측. 자, 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를 한정한 것은 블록 A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블록 A 부분을 먼저 좀 보는 거죠. 네, 블록 A 부분을 보면 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를 한정한 것은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 임차인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도 영리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부유한 임차인까지 보호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찬성 측의 문제 해결 방안이 그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거기 뭡니까? 자금 부담 능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자금 부담 능력 있는 임차인을 어떻게 한다고? 네,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대요. 보호 대상에서 네, 제외를 한다는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인즉슨 뭐다?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그죠? 네, 부유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담 능력이 있는 임차인에 관련된 것이 쟁점 포커스가 되네요. 이거에 대해서 네, 결국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임대인을 보호하는 거죠. 예,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의 네, 권리를 나름대로 네,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선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 2의 내용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반대 1로 갑니다. 반대 측을 전부 다 묶어서 할게요. 저희는 국가가 하는 부분이죠. 저희는 국가 상업지구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현재보다 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두 번째는 네, 반대측 주장이 제시가 되고 있죠. 반대측 주장은 뭡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을 거기 얘기한 대로 네,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억제 정책 네, 강화할 필요가 없다. 강화하지 말자라는 내용이죠. 강화하지 말자라는 내용을 제시했어요. 물론 저희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 발생을 인정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네, 문제점 발생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인정을 하고 있지만 뭔가 이제 좀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임대료 급상승으로 인해 기존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은 현행법만으로 효과적인 억제가 가능합니다. 문제 인정하지만 네, 현행법으로 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리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임대인도 알기 때문에 임대료를 터무니없게 올릴 가능성도 낮고 그래서 반대측의 근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반대측의 근거는 첫 번째 네, 터무니없이 그죠? 터무니없이 임대료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임대료 올리지 않는다. 과연 그러할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케이스마다 다르고 네, 가능성이 낮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네,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가능하다. 네, 좀 말을 줄여서 최대한 네, 써보는 거죠. 그 다음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임대인의 영리 추구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고 그래서 임대인의 영리 추구권 침해 네, 키워드만 최대한 밑줄치고 체크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침해를 하고 이것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에서 네, 부정적 영향 경제 전반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반대측의 근거예요. 반대측의 근거가 첫 번째 터무니없이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소송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세 번째 임대인의 영리 추구권을 침해할 것이다. 그 다음에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면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명도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 다음 계속해서. 한편 대규모 업체의 점포가 들어오는 것이 반드시 골목 상권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반대측 근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점포가, 네, 대규모 점포라고, 예, 말을 좀 줄였어요. 네. 대규모 업체 점포가 들어오는 것이 반드시 골목상권 위축시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위축시키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뒷받침 근거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러한 점포에서 한 상품을 사려고 온 소비자들이 인근의 기존 점포에서 또 다른 상품을 사는 등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 물건 사러 왔다가 그 옆에 가게 물건을 살 수도 있다라는 논리죠. 과연 그럴까요? 딱 필요한 것만 사는 알뜰족들도 되게 많을 텐데. 그 다음에 또 대규모 업체의 점포라 하더라도 본사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점이 아니라 본사 계약하여 운영하는 가맹점인 경우, 그래서 네, 가맹점이죠. 네, 여기까지 네, 쉼표를 하고 가맹점의 경우에는 그죠? 네, 가맹점의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래서 네, 골목상권의 기존 상인과 유사한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서도 진입을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이에요. 네, 골목상권에 있는 상인들처럼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별달리 규제 안 한다라고 하는 현행 제도를 또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게 4번, 그 다음에 요게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6번이 되겠죠? 네, 반대 측의 근거도 이렇게 많습니다. 찬성 측의 근거도 이렇게 좀 뒤에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현행 문제점을 제시해서 강하게 규제하자. 규제할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작용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반대일을 정리하면 내용이 끝납니다. 신문기사를 검색해보면 대규모 업체 점포가 들어온 이후 주변 시장이 활발해졌다는 지역 주민의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5번째는 네, 신문기사 네, 인터뷰를 인용을 해서 인터뷰가 근거 자료겠죠. 그런 것까지는 다 안 쓸게요. 인터뷰를 통해서 뭡니까? 네, 시장이 활발해졌다. 네, 시장이 활발. 요 정도만 할까요? 네, 시장이 활발해졌다라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들고 있죠. 네, 근거를 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찬성 측에, 여기는 찬성 측이에요. 이렇게 좀 나뉘어서 찬성 측 앞부분이 좀 지워져서 사라졌는데 네,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네, 현행 규정을 얘기하고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이 바로 임차인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협의나 심의 없이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 때 네, 골목상권에 네, 대규모 점포가 그냥 들어온다. 그 다음에 환산 보증금이 초과하면 네,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임차인의 자금 부담 능력을 그 사람이 반드시 부자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죠. 빚내서 대출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대규모 점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인터뷰 내용처럼 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적절한 건가요? 네,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거죠.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근거에 대해서 요걸로 대고 있어요. 인터뷰를 대고 있는데 이것이 보편적인 건지 아니면 아주 제한적인 일부의 내용인지, 그죠? 바로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요 부분이 우리 제시문에서 A 부분으로, B 부분인가요? 네, B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자,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 네, 임차인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그 내용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 네, A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들은 좀 어느 정도 갖췄고요. 다음, 수필제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필에 관련된 내용을 네, 좀 정리를 할까요? 3문으로 되어 있는데 첫 문단부터 차례차례 좀 정리를 할게요. 수필은 저쪽에다가. 그래서 나 부분에 네, 토론이 저쪽에 있었다면 이제 나 부분에 네, 수필에 대해서 문단별로 소주제처럼 정리할게요. 그래서 1문단의 내용, 첫 번째 들여쓰기 있는 내용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수필에서 상업지구에 있는, 상업지구에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죠.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대화 내용, 토론 내용에서 나온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인가요?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자, 법 개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죠. 부작용은 없는지 더 면밀히 생각해야 할 것 같다 해서 법 개정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점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법 개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법 개정에 대해서 후반부에 더 면밀히 생각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평가해야 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 평가를 위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인가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현행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정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이죠. 자, 현행 임대료 상승 규정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좀 확인해 볼까요? 영리추구권에 대한 침해를 판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양측 입장을 모두 다 지금 언급한 것 같죠. 10년이 경과한 뒤에는 임대인이 임대를 파격적으로 올리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어 소송 외에는 없다. 방법이 시한부로만 보호받는 것이다. 반면에 해서 양측의 입장을 모두 다, 그죠? 이 입장이 양측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를 고려해서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둘 다 이것도 이거고 저것도 저거고 하는 입장으로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대규모 업체의 점포가, 대규모 업체의, 대기업이라고도 하죠. 업체의 점포가 입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도 나름대로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대규모 업체의 점포가 골목상권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는 골목상권을 일궈온 기존 점포 임차인들이 부당하게 내몰리는 없어야 한다는 점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좀 대규모 업체의 점포와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그 상인들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양쪽 모두를 또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를 고려하고 있어요. 양쪽 입장을 다 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경제현상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에서 수필이지만 나눠서 보면, 자, 경제현상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등학생인 나에게는 해서 원만한 문제 해결 기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뭐 그렇다 칩시다. 원만한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 라고 하는데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것이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문단까지도 명확하게 안 드러난 게 이게 문제예요. 어느 정도 이 양쪽 토론을 듣고서 한쪽의 방법이라든가 또는 양쪽의 방법을 절충해서 자신만의 견해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 문제로 넘어가서, 자, 쟁점 포커스가 되는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여기서 쟁점 포커스가 되는 것은 1번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도 되지만 3번이죠. 3번 문제를 별표 칩시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별표 칩시다. 그래서 3번 문제부터 보면 4번은 이미 열거가 있는 것이 2번, 3번, 5번인 걸 정리하고 왔어요. 그래서 글쓰기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나를 활용한 글쓰기 가의 내용을 참고해서 나의 글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4번을 보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자, 반대일의 입론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추구한다는 내용인데,
자, 반대일의 입노에서 뭡니까? 대규모 업체 점포가 들어오는 것이 상권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거야. 어디냐면 요거죠. 어디죠? 요거야. 바로 요 부분이에요. 지금 요 5번째로 있는 바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3번 문제의 4번 선택지의 판단 근거죠. 요것이 3-4의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뒷받침하는 사례인가요? 아니죠. 뒷받침하는 사례가 아니라 나의 4번째 문단을 보니까 기존 점포의 업종이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뒷받침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사례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사례 추가해서 사례를 X표해 주시죠. 그래서 나의 4번째 문단에서는 사례로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적절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4번 문제로 가서 열거가 남았었던 2번, 3번, 5번을 보니까 일단 최종적인 결과는 5번이 정답이 돼요. 정답이 있는데 2번은 뭐가 빠졌습니까? 다양한 주체를 배려하는 것, 학생 입장처럼 양쪽 입장 배려하는 것, 그 다음에 열거법도 있지만 해서 첫 번째 있었던 1번에 했던 다양한 주체를 배려하는 것 있고 열거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이 있죠. 수렴이 X예요. 2번은요. 그 다음에 3번은 어떻습니까? 역시 다양한 주체들을 모두 배려한다는 다양한 배려도 물론 있지만 다양한 배려 있지만 근데 열거도 있나요? 다양한 배려도 있고 열거가 있나요? 열거가 3번이죠. 3번에서 열거가 있습니까? 열거가 3번에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까? 따져봐야 되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조건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열거하는 방안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이 거기에서 없는 거죠. 자, 상권 세태의 문제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의견 수렴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생각보다 요거 난이도 있는 문제였어요. 의견 수렴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배려한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판단할 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4번 같은 문제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조건이 많고 다양하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거 분명히 3점짜리일 거예요. 잘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